만약에 이때 역시 지수 투자는 S&P 500이 최고지라고 해서 미국에 몰빵했더라면 이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코스피가 급등했을 때 이 꼭지에 또 포모 가서 사요. 아니면 한국인이면서 제발 한국 경제 좀 망해라 하는 아주 이상한 투자자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0억 공무원 박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S&P 500만 하면 끝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왜 S&P 500에만 투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1865년부터 1917년까지의 러시아 증시였었거든요. 당시에 러시아 증시가 핫했다고 하는데 19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이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예 주식시장이 문을 닫고 그때 주식들은 전부 휴지조각으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949년에 중국 주식시장이 또 문을 닫으면서 당시에 투자자들은 전부 돈을 잃었다고 하거든요. 당장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큰 변혁이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는 일도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한 나라에 제 모든 자산을 몰빵하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모두 한국인이잖아요. 이 차트가 최근 1년간의 코스피와 그리고 S&P 500의 차트거든요.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안겨다 주었죠. 그런데 S&P 500도 무려 20%에 해당하는 수익을 안겨다 주었지만 이 올라간 코스피를 보면 가슴이 씁쓸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이 포모를 느끼기 쉽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항상 뉴스를 켜면 오늘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다 이런 얘기가 더 먼저 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코스피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최근에 1년 사이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사람들이 과거라서 잊고 있는 2000년도에도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게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S&P 500과 코스피를 비교한 건데 보세요. 이게 S&P 500이거든요. 십몇 년을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 10%가 나왔고 코스피는 거의 2배의 수익률을 안겨다 주었죠. 만약에 이때 역시 지수 투자는 S&P 500이 최고지라고 해서 미국에 몰빵했더라면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코스피가 급등했을 때 이 꼭지에 또 포모 가서 사요. 아니면 한국인이면서 제발 한국 경제 좀 망해라 하는 아주 이상한 투자자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를 반드시 일부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일부만 보유했더라도 하더라도 이 포모 방지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예전부터 주변에도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프 프로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립은 이 도약을 의미하고 프로깅은 개구리인데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갑자기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저희 과거를 생각해보세요. 저희 전화기 생각해보면 처음에 유선 전화기 있다가 자연스럽게 휴대폰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인도 같은 나라에는 전화기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스마트폰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의 거지 사진인데 QR코드를 찍으면 거기에다 이 중국 거지한테 송신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중국 가면 현금 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금 사회였다가 그 다음 카드를 쓰다가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요즘 핀테크로 넘어가는데 오히려 잘 안 넘어가는 거죠. 워낙 신용카드 익숙하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나라는 현금 쓰다가 신용카드를 도입하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핀테크로 바로 점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최신 기술이 보급화가 되고 거기에서 또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도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도 진출하고 그랬잖아요. 즉 아예 내연기관으로 승부를 못 볼 것 같으니까 바로 최신 기술인 전기차 기술로 힘을 집중시켜서 바로 도약을 해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평균 회귀라는 말이 있는데 자산시장에서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면 버블이 끼게 되잖아요.
버블은 언젠가 꺼지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자산들이 또 다시 급등하는 반복이 되는 그런 건데요. 결국엔 수익률은 평균에 수렴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신흥국 시장이랑 선진국 시장의 추이를 차트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는 신흥국 시장이 잘 나갈 때고 반대로 떨어질 때는 선진국 시장이 잘 나갈 때거든요. 그런데 또 2000년도 같은 경우엔 신흥국 시장이 잘 나갔다가 최근에는 계속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 시장이 재미를 많이 줬는데 최근에 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로 보여드리면 이게 약 21년 전 2005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의 약 10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저도 이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너무 재밌게 정리를 했거든요. 1등이 중국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2등이 인도였고 3등이 코스피였고 4등이 미국입니다. 5등이 일본이었거든요. 이걸 기억해 보세요. 중인 한미일이죠. 그 뒤에 10년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반대로 거울처럼 완벽하게 똑같이 변했습니다. 아까 중인 한미일이었잖아요. 일미 한인중으로 바뀐 거죠. 정말 재밌잖아요. 과거에 1등이 지금은 꼴찌로 늘어났고 과거에 꼴찌는 지금 또 1등으로 올라선 거죠. 영원한 1등은 없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전체 데이터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물론 이게 원화냐 달러냐 따라서 조금 결과는 다를 수 있긴 한데 또 재밌습니다. 전체 21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급성장했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여기에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간 거죠. 일본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전부 10% 내외의 비슷한 수익률을 보였던 거죠. 이런 갖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는 미국에만 투자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선진국과 신흥국을 반반씩 나눠서 지금 그림과 같이 미국에는 45% 정도를 배정했고 일본 5% 정도, 중국은 홍콩 시장 포함해서 20%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에도 15%, 그리고 한국에도 15% 해서 그래서 저는 누가 이길지 맞히는 게임을 하지 않고 다양한 나라를 보유함으로써 누가 잘 나가든 재미를 보는 그런 시스템을 선택을 했거든요. 저처럼 여러 나라에 투자하면 또 재밌는 일이 생기는 게 사람이 되게 평화주의자로 변합니다. 미국이 잘 돼도 좋고 일본이 잘 돼도 좋고 중국 경제나 인도 경제가 잘 돼도 좋고 물론 저희 대한민국이 제일 잘 되면 좋겠죠. 제가 왜 다양한 나라에 분산 투자를 하는지 설명이 충분히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범주의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왜 제가 다른 자산에도 같이 분산 투자를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억 공무원 박원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